난소 혹 중에서도 이제 기형종이라고 하는 혹에 초음파를 봤더니 뱃속에 뭐 피가 고여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임신도 아니다. 염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소주 뚜껑 있죠. 외부의 충격이라고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싸우고 때리고 뭐 그러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질책언니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복통 제2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떨 때 산부인과 복통이 있으면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지 그런 걸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복통을 유발하는 산부인과 질환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양상이 있고 그런지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 배란통, 생리통. 우리가 생리통이 많이 심해서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진통제 그런 걸 복용하는데 그걸로 조절이 너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병원에 이제 진통제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생리통 때만 아파야 되는데 생리 끝나고 나서 2주 지나서 배란될 때도 막 무지무지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커지다가 터지면 그때 아프거든요. 우리가 풍선을 불다가 풍선이 빵 터질 때 아픈 것처럼 어디가 이렇게 팽창하고 그럴 때 많이 아파요. 그래서 배란도 어쨌든 난소에 있는 난포가 커지다가 터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배란통이 그냥 하루 이틀만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생리통처럼 한 3일에서 5일 정도 그렇게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리통이랑 배란통은 대개는 이제 뭐 진통제로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반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구피임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아무것도 병이 없는데 생리통이 있는 거를 이제 1차성 생리통, 1차성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근종이 있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생리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산부인과에서 배가 아픈 거는 임신. 계속 임신인가요? 아닌가요?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임신 관련해서 어쨌든 자궁으로 해서 혈류가 되게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생리통이랑 비슷한데 생리는 안 하네.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제 임신 관련해서 이제 복통이 있을 수 있고요. 임신은 정상 임신일 때도 배가 아프고 비정상 임신일 때도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정상 임신은 이제 혈류가 이제 자궁으로 가서 이제 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혈류가 되게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배가 아픈 거고요. 비정상 임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 유산, 뭐 임신이 됐다가 유산이 되면서 출혈이 있으면서 그렇게 뭐 배가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꼭 드라마에서처럼 뭐 배가 엄청나게 아프고 피를 막 흘리고 그러면서 유산이 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아무 증상이 없는 자연 유산도 많이 있고, 근데 뭐 통증이 동반되는 그런 자연 유산도 많이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그다음에 산부인과나 뭐 응급실에서나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정상 임신일 때 배가 아픈 거는 그냥 수액 맞고 그냥 돌아가세요. 내일 산부인과 가세요. 그러면 되기 때문에 자궁 안에 아기가 보이고 그러면 별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자궁 외 임신이라고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아기가 안 보이는데 소변 검사에서는 임신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돌아버리는 거. 이게 어디에 임신이 됐는지 찾아보는 건데 날짜가 얼마 안 된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나팔관에 임신이 됐다든지 뭐 난소에 임신이 됐다든지 어떤 자궁 밖에 임신이 된 경우가 이제 갑자기 급작스럽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궁 임신은 뭐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에피소드에서 또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그게 막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면은 뱃속에 피가 고이고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고 쓰러지고 실신하고 배는 아프다고 그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환자한테 뭘 물어봐도 무슨 말인 뭐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오기 때문에 응급으로 수술하게 되고 그럴 때는 응급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뭐 나팔관을 뭐 절제하는 한쪽 나팔관을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산부인과에서 복통으로 되게 중요한 그런 질환 중에 하나예요. 또
또 산부인과에서 응급수술을 요하는 복통 중에는 뭐가 있냐면 난소가 터지는 거야. 난소에 있는 혹이 터져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난소에 있는 난소의 혹은 되게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이에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아랫배가 약간 묵직하게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뭐 생리가 조금 약간 불규칙해진다거나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이 그냥 정기검진에서 초음파를 봤을 때 난소에 혹이 있으면 뭐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봅시다. 크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뭐 혹이 너무 크거나 그러면 뭐 이 정도의 또 이제 폐경도 되셨고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난소암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난소에 큰 물혹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외부의 충격이라고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싸우고 때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외부의 큰 충격이 오는 게 바로 성관계예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다 보면은 거기가 이제 난소가 자극이 돼서 갑자기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서는 성관계를 중단하고 뭐 밤에 응급실로 오는 경우. 근데 초음파를 봤더니 뱃속에 뭐 피가 고여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임신도 아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난소 파열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혈압이 안정적이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지켜보고요. 만약에 뭐 혈압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응급으로 수술하게 돼서 뭐 뱃속에 있는 피를 좀 걷어내고 난소에서 계속해서 출혈이 있으면 그럴 때 그런 데를 이제 지혈하고 나오고. 그래서 자궁의 임신이랑 난소 파열이 그 임신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을 하면서 이제 되게 중요한 감별 진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난소에서 이제 난소 혹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꼬이는 경우, 염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팔관이랑 난소랑 이게 같이 그냥 휙 꼬여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난소 혹 중에서도 이제 기형종이라고 하는 혹에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 그 소주 뚜껑 있죠. 소주 뚜껑 이렇게 계속 이렇게 꼬고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게 계속 꼬이고 그러면 그쪽이 더 이상 혈류가 안 가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가 썩을 수가 있어요. 괴사라고 그러거든요. 의학 용어는. 그러면 빨리 응급으로 들어가서 그거 꼬인 거를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고 이제 난소에 있는 혹은 제거하고. 그래서 응급으로 수술을 요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배가 아픈 질환은 염증성 질환. 염증이 있으면 대개는 열이 같이 나요. 그래서 열이 나면서 이제 배가 많이 아프고 질 분비물에서도 막 악취가 나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성관계 할 때 되게 심하게 아프고 그래서 뭐 골반염이거나 그럴 때도 이제 배가 많이 아프고 그럴 수 있는데요. 대개는 그거는 항생제로 치료를 하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금방금방 좋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심하게는 고름이 차서 나팔관 그 다음에 난소 옆에 막 고름이 차 있는 경우가 있는데 크지 않으면 그냥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요. 너무 커져 있고 뭐 환자 열도 많이 나고 염증 수치가 안 좋으면 그럴 때는 이제 수술해서 그 고름 있는 거를 다 빼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는 있어요. 방광염이 아주 심해서 배가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는 소변 검사하고 항생제 치료하고 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도 배 아프세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는 배 안 아파요. 그러면은 대개는 이거 방광염에 관련된 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치료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오늘은 질책언니 여성들의 복통에 관해서 알려드렸어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산부인과적으로 복통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걸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다음 기회에는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